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최근에 챗GPT와 자산 배분을 접목한 논문이 나와서 커멘트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할투라는 게 옛날 이쪽에 3년 반 전에는 이렇게 금융 논문들을 재밌게 풀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거든요. 그 후에 한참 변질이 되었죠. 근데 요번에 한번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요 논문이요. 제가 알기로는 챗GPT와 뭐 금융, 투자 이런 거를 적합한 첫 논문으로 보여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제 고형진 선생님과 이재옥 선생님 두 분이 이거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이름을 보면은 챗GPT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투자 결정을 계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논문 내용은 이거예요. 40개 자산 중에서 K개 자산, 그러니까 K가 2, 3, 4거든요. 그러니까 2개, 3개 또는 4개 자산에 투자를 해보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챗GPT 자료가 2021년 9월인가 아마 끊기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40개 자산을 줄 테니까 이 중에서 2개, 3개, 4개를 뽑아서 투자해봐 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그 랜덤으로 그냥 아무 자산에 갖다 넣은 것보다는 수익이 더 좋았고 샤프 지수가 높았다라는 뭐 그런 논문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일단 GPT와 투자를 엮은 첫 번째 논문이라서 굉장히 뜻깊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이 금융 논문계에 오래 회자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죠. 왜냐면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으라는 것인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백테스트 구간도 2년 정도 이제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GPT한테 제가 랜덤 자산을 던져주고서 이 중에 3개 골라봐. 그러면은 그 GPT가 3개를 골라주면 내가 진짜 그 3개를 산다고?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래서 이 논문은 논문 내용이 엄청 뛰어나기보다는 이제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을 다 살렸다. 그 정점이 무엇인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코리안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이런 논문을 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 자산 40개가 뭐냐면은 주식이 여기 20개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세일스포스도 있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20개 그 주식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가? 사실 알 수 없고요. 그 5개의 크립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5개의 원자재, 5개의 그 외화, 그리고 5개의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40개 자산을 그냥 때려 박았는데 도대체 이 40개 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챗GPT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대요. 첫 번째 자산 JP 모건, 두 번째는 금, 그리고 세 번째는 UNH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JP 모건과 금과 유나이티드 헬스에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챗GPT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유를 대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좀 되게 랜덤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트라이를 했어요. 주식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선진국 개도국 주식, 채권에서 미국 장기, 중기, 단기 국채, 실무자산에서 금, 원자재, 리츠, 그리고 현금 요 10개 인풋을 제가 줬고요. 이 10개를 가지고 네가 좀 샤프 지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어 봐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블라블라 답변을 하더라고요. 야, 됐고 구체적인 비중을 줘 임마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중을 주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주식 비중을 총 60%로 하고 채권 20%, 실물자산 15%, 현금 5%로 가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식은 이제 미국 선진국 개도국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고, 채권도 단기, 중기, 장기 분산 투자를 했고, 실물자산도 금, 원자재, 리츠에 분산 투자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느낀 게, 야, 주식 비중이 60%라고? 그거 좀 많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 친구, 이거의 그 기대 수익률과 그 NDD를 한번 계산해 보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기대 수익을 5.35%로 가져왔거든요. 그 논리는 뭐냐 하면 그 논리도 딱 거기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이 7%고 선진국 주식이 6%고 개도국 주식이 8%고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에 이제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과 비중을 곱해가지고 총 5.35%라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수익률이라는 것도 명목 수익이 있고 실질 수익이 있어요. 명목 수익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그 수익이고, 실질 수익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뺀 수익입니다. 예를 들면은 명목 수익이 10%인데 실질 수익이 7%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한 3% 정도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제한 수익은 실질 수익 7%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 명목 수익은 1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5.35%가 실질 수익인가 명목 수익인가에 대해서. 근데 얘는 이거를 명목 수익이라고 답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짠 것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 기대 수익이 실질 수익이면은 실제로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그 기대 수익률이 명목 수익이 한 10% 그리고 실질 수익이 7%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7%는 사실 실질 수익이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도 보통 뭐 2% 3%더 버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챗GPT는 이 기대 수익을 명목 수익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 수익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산 배분의 기대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빼고 5.35%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MDD로 물어봤는데 얘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MDD 같은 경우는 각 자산군의 상관성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딱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이 정도 포트폴리오는 한 20에서 40%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거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이거 얼추 보니까 MDD가 제가 보기에는 30%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많이 했으니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GPT 자산 배분이가 오케이 좋았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죠. 야 너 이거 상당히 기대 이상인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나쁘지 않네. 근데 친구 MDD 20에서 40%는 좀 심하지 않니? 우리 MDD를 20% 이하로 낮추자라고 제가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보면은 비중을 좀 바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60에서 35% 떨어졌고 채권 비중을 20에서 45% 늘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올레더와 상당히 비중이 비슷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MDD가 2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MDD를 낮추는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리스펙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의 올레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니까 얘는 한 4.15%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대 수익은 자산군마라서 똑같지만 비중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의 비중이 떨어지고 채권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맞겠죠.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4.15%가 명목 수익보다는 실질 수익이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하는 말이 결국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추 주식 뭐 35, 채권 45로 가고 실물 자산 이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투자를 하면은 실질 수익 4% 정도 기대할 수 있고 MDD는 20% 미만으로 갈 것이다. 야, 그래서 봤죠. 야, 씨, 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네. 야, 제대로 자산 배분을 짜주잖아. 해가지고 와 리스펙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GPT를 자산 배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서울대 그 논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산 배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개별주 전략도 제가 최근에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이제 워렌 버핏 흉내내는 전략 어떻게 만드느냐, 그레이엄 어떻게 흉내내느냐.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GPT를 무궁무진하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풋 자산을 던져두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짜달라고 하면은 꽤 나이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MDD로 배려를 해주고 기대 수익률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명목 수익률로 그 기대 수익을 계산했다고 하지만 그럼 너무 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최초 GPT 플러스 투자 논문은 한국인의 최대 강점을 부각한 나이스 트라이라고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렇게 뭐 첫 번째부터 이제 엄청 훌륭한 논문이 나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 또 좋은 논문이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 참고로 제가 조만간 두 번째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거는 한국 논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논문인데 요 논문은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이제 논문 스터디로 넘어가는 이제 할투. 정말 제가 봐도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